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요, 이 소녀는요, 홋카이도 무로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치다 아사미짱입니다. 2001년 3월 6일 오후 1시 42분. 장소는요, 홋카이도에 있는 무로란시의 번화가였어요. 무로란 사카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고생 치다 아사미상, 당시 나이 16살이었어요. 자, 치다 아사미짱은요, 아르바이트를 가다가 실종돼요.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사람으로 번화한 그 한 번화가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여고생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전국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돼요. 사가시테이마스라고 써있죠. 사가시테이마스는 뭐냐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치다와 치다의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가 이 치다상의 얼굴이 들어있는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막 돌려. 그래서 제발 저희 딸을 본 사람들, 저희 친구를 본 분들은 제발 연락 좀 부탁드려요, 정보 좀 주세요 라고 이제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사건 당시에 1000건 이상의 정보가 막 들어왔대, 제보가. 본 것 같대요,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1000건 정도의 정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찰들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사건에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녀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지. 자, 실종된 아사미 씨는요, 학교에서 팬클럽이 결성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예뻤대요. 굉장히 미인 여고생이었대요. 그런데 이 예쁜 여학생이 인적이 많은 번화가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잖아.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지? 거기다 2001년도면 CCTV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일했던 아르바이트 관계자에 대한 이제 경찰 수사가 보도돼. 이 아르바이트 점장과 이 여자가, 점장이 좀 수상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경찰 수사가 이제 언론에 보도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아요. 더군다나 얼굴만 예쁜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이 아사미 씨가 다니는 홋카이도의 도립 무도란 사카에 있는 고등학교는요, 무도란 시에 있는 그 고등학교 중에서도 가장 명문고였대요. 걔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성적은요, 항상 상위권에 있었대. 공부도 잘했어, 얼굴도 이쁜 게. 사건이 발생한 날은요, 3월 6일. 이날은 평일이었대요. 그런데 이 공립고교 입신날 때문에 아사미 씨가 다니는 이 학교가 방학이었대요. 자, 이 아사미 짱이 다니는 이 집은, 살고 있었던 이 집은요, 부모님, 그리고 동생, 4명이 함께 사는 가족이었대. 이 아사미 씨가, 이 소녀가 살던 집은 하크초다이에 있는 집이었대요. 그리고 인근에 대형 슈퍼마켓 안에 있는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대형 슈퍼마켓 안에 있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대. 그리고 집에서 7km가량 떨어진 빵가게 본점에 가다가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강습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빵가게에서 일하니까 커피도 약간 흥미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커피 강습을 받기도 했대. 그래서 한 정오가 지나서 그녀가 일하는 그 제과점 본점에다가 전화를 한 거야. 제과점 본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일하고 있는, 이 소녀가 일하고 있는 빵집은 자기 집 근처 대형 슈퍼마켓 안에 있는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빵집에 본점이 있었대. 그 본점이 한 7km 떨어졌는데, 그 본점에서 커피 강습을 했었나봐.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커피 강습을 듣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해. 정오가 지나서. 제과점 본점에다가, 저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 그 전화를 받은 거는요, 그 가게에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었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 소녀는 집을 떠납니다. 자, 정오가 지난 오후 12시 25분 그 도중에 편의점에 잠깐 들려요, 이 소녀가. 편의점에 잠깐 들린 후에 시내로 나가는 그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가 목격해요. 아사미짱. 그래서 버스에 탄 아사미상이 버스 뒷좌석에서 안녕! 버스 안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손을 막 흔들었대. 그리고 12시 53분 이 버스가 이 소녀의 목적지였던 제과점 본점에 가면은요, 하차해야 할 버스 정류장이요, 바로 히가시도리 정류장이었대요. 이 여자의 목적지라면 이 소녀가 거기서 내렸어야 하는 건데, 이 소녀는 거기서 내리지 않아. 그 히가시도리 정류장에 안 내려. 제과점 본점에 가면 거기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증언을 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이 아사미상이 한 행동이 좀 너무 이상한 거야. 분명히 그 제과점 본점에 전화해서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집에서는 12시가 조금 넘어서 나와서 12시 25분에 편의점에 들려서 버스를 타서 친구한테 인사를 했고 내려야 될 정류장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사미상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실제 아사미상이 찍혔었던 CCTV의 한 장면이에요. 약속 오후 1시경쯤에 히가시도리에서 세계 앞 정류소에 내려. 거기가 어디냐면요, 히가시마치 2초메였어. 2초메. 그래서 거기서 동급생 남학생 2명이 또 마주쳐. 아사미상이랑. 그래서 인사를 했지. 도로 너머에서 인사를 했대요. 도로 건너편에서. 안녕. 그리고 이 아사미상은요, 슈퍼 무도란 사티라는 데가 있는데 그 슈퍼에 들렸대. 무도란 사티라는 장소에, 가게에. 이 사진은요, 오후 1시 4분쯤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 포스 후르점이라는 데가 있대. 포스 후르점이라는 화장품 매장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실제 아사미상이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범 카메라로 1시 4분에 이제 여기서 찍혔어. 그리고 오후 1시 26분에 다시 화장품 매장에서 15분 정도 화장품 매장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거닐고 있는 게 찍혀. 방범 카메라로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찍힌 이 CCTV 영상이요, 아사미상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오후 1시 42분 아미 씨의 교제 상대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라기보다는 시트폰이라고 해야 되나? 그 PHS라는 그 약간 핸드폰이라고 하기 묘한 약간 무슨 그런 전화에 전화를 했대요. 뭐 K따이였을 것 같아. 뭐 핸드폰이지 뭐. 어쨌든 전화가 되는 거니까.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해. 아사미치가 나 아래에 도착했어. 라고 말을 했대요. 여기서 아래는 뭐냐면요. 그 지방에서 번화가 주변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대요. 시타라고 되어 있었어. 한문으로. 시타니 찌있다요 라고 이렇게 여자가 말을 했대. 아래에 도착했어 라고. 그래서 아마 이 아사미는요. 무로란 사티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겨우 목적지가 있는 히가시도리, 원래 목적지 히가시도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핸드폰 그 교신 그 기록에도 안테나 중계, 안테나가 찍힌 마지막 그 통신 기록이 히가시도리 부근으로 나와요. 검사라고 해야 되냐? 한국말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조사 결과 이제 이 여자의 이 소녀의 원래 목적지였던 히가시도리 부근인 것으로 판명돼요. 그리고 오후 46분에 다시 전화가 와. 정확히 4분 뒤에. 남자친구 전화로 나온 아사미가 이렇게 말해.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46분쯤에. 어디야? 그런데 갑자기 야사미상이 이렇게 말해. 나 지금 얘기하기 좀 그런데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 그리고 끊어. 나 아래에 도착했어 라고 전화한 게 바로 비록 불과 4분 전이었는데 4분 뒤에 다시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여자친구 상태가 너무 이상한 거야. 나 지금 얘기하기 좀 그래. 나 지금 좀 얘기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 아마 이때 자신한테 뭔가 위해가 가고 있다는 거, 뭔가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남자친구한테 알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칼로. 잘 생각해. 같은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어떤 남자가 칼을 대고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이때 이 아사미상이 나중에 다시 전화 갈게 라고 딱 끊었던 거야.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4분 전에는 도착했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때 아사미상이 나 지금 전화 못해. 자기야 나 좀 살려줘! 그러고 전화가 딱 끊겼다면 그때 남자친구한테 뭔가 자기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좀 알렸다면 어쩌면 이 사건은 그냥 실종 미수 사건?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지. 남자친구도 뭐야 그러고 말았겠지.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아사미 씨는 호련히 사라져요.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남아요. 첫째, 왜 아사미 씨는, 이 소녀는 목적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았던 걸까? 혹은 내리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둘째, 1시 조금 넘어도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자기가 일했던 빵가게 본점에 전화를 했는데 왜 예정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슈퍼의 화장품 가게 매장에 갔을까? 그래서 그녀의 성격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청 고지식한 아사미가 그럴 리가 없어요.
걔는 그럴 리가 절대 없는데. 평소에도 좀 고지식했대, 이 아사미가. 그래서 그럴 리가 절대 없대. 화장품 가게에 가서 뭐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어긴다든지 그런 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혹시 그 전화를 받았던 빵가게 종업원의 기억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이 아사미와 만날 예정이었던 빵가게 그 종업원의 증언을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この日、通っていた高校が入学試験のために休みだった。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千田あさみさん、高校1年生は、コーヒーの入れ方の講習を受けてくると言い残し、地元でも有数の名門。2キロほど北にあるパン。でが、僕、今ちょっと、もうパン屋さん、朝、ます。 여기 있다. 당시 전화를 받았던 종업원의 인터뷰를 함께 한번 봐요. 함께 보시죠. 本店では1時に過ぎても別に来なかったし、その後オーナーは出かけたんですよ。直接千田さんとオーナーさんが連絡取ったなんてことはあったんですかね。いや、うちらにはちょっとそういうことは全然わかんないです。 자, 그 가게에서 일했던 점장. 그 점장이랑 통화를 했네. 종업원이랑 통화한 게 아니라 그 점장이랑 통화를 했었네. 그 가게 점장이랑 통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いや、ちょっとそういうことは全然。と、オーナーさんが、過ぎても別に来なかった。1時に過ぎても別に来なかったし、その後オーナーは出かけたんですよ。 그래서 그때 이제 1시 넘어서도 이 여자가 도착하지 않았대. 1시가 넘었는데도 도착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 점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대나 봐.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게 그럼 그 점장이랑 확실하게 전화통화를 한 게 맞나요? 직접 그 점장과 전화통화를 한 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千田さんとオーナーさんが連絡取ったなんてことはあったんですかね。いや、うちらにはちょっとそういうことは全然わかんないです。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지. 텐조라고 돼 있거든요. 텐조. 한문으로 텐조라고 돼 있었어. 텐조라고 돼 있었는데 사조인가? 한문으로는 텐조라고 돼 있었거든요. 점장이라고. 그럼 그 점장이 이 종업원한테 1시에 이 여자애가 올 거야 라고 말을 전했는데 결국에 1시가 넘어서도 이 종업원이 말하기를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그 점장과 전화 통화한 게 맞냐? 라고 했더니 그런 거 우리들은 모르죠.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이 점장과 확실히 이 여자가 통화를 한 걸까? 정말 이 아사미짱이 그 가게로 간다고 한 게 맞는 걸까? 그 점장의 증언뿐인 거잖아. 1시까지 온다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 아사미 씨가 오후에 온다고 생각하고 1시 30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가게로 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잖아. 나는 그냥 그 뒤에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잤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경은요, 아사미 씨하고 커피를 알려주는 그 강습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게 이 빵가게의 점장일 거다 라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 빵가게 점장한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이 빵가게를 임의로 조사해요. 그리고 그 점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을 압수하고 자택하고 그 빵가게 점포를 수색해. 싹 다 뒤집어 엎은 거지. 왜냐면 전화를 통화했다는 게 그 가게의 종업원 점장이었던 그 남자고. 근데 그 남자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뭐 커피 강습을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여자가 커피 강습을 받으려면 원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빵가게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리지 않았단 말이야. 버스를 타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야. 세정거장이나 지나서. 뭐지? 그러니까 모든 의심이 이제 이 빵가게 점장한테 간 거야. 그런데 다 수사를 했는데 빵가게도 조사하고 그 남자가 갖고 있던 차량도 조사하고 뭐 그 남자 집도 조사하고 다 했는데 사건과 관계되는 증거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아요. 이날 아미 씨의 복장은요, 청바지에다가 베이지색 블레이저를 입었고, 버버리, 이 마우라, 버버리, 마우라, 머플러라고 해. 목도리? 버버라 머플러를 하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여자 고등학생, 여학생의 그냥 그런 스타일하고 나간 거야. 청바지에 그냥 베이지색 블레이저에다가 버버리 머플러만 저렇게 두르고. 근데 내가 했던 게 이거 같아. 이 머플러 같아. 이 여자애가 하고 다녔던 거. 자주 이 머플러를 하고 다녔대. 그래서 보시면요. 나이 16살. 키는 150cm 정도 됐대요. 검은색 머리에 단발 머리를 하고 있었어. 베이지색의 블레이저를 입었고, 청색의 진을 입었어. 그리고 버버리 머플러를 하고 있었대요. 이게 지금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제가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이 여학생의 고등학교야. 그리고 이 여자애가 갔었던 사티라는 데야. 그리고 여기가 빵집이야. 원래 이 여자애가 이 소녀가 가려고 했던 빵 본점이 저기 있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소녀의 집은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가 지타케라고 해가지고 이 소녀의 집은 저쪽에 있던 거지. 그래서 7km 정도 되는 원래 이 소녀의 목적지였던 빵가게가 여기였는데 이 소녀가 CCTV에 찍혔던 장소가 바로 이쪽이었던 거야. 이상한 거지. 한참 목적지를 지났잖아. 그치? 완전 멀리 갔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고생의 행동에 감시 카메라와 버스 정기권의 이력이 남아 있었어. CCTV에도 찍혔지. 그다음에 버스 정기권에도 이력이 남아 있었어. 그리고 그녀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사용했었던 이 전파 추적을 했지만 마지막 발견된 장소에서 실종 후 그 핸드폰 기기가 추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녀가 있었던 위치, 남자친구랑 통화하고 이랬던 거는 그 위치가 확인이 됐는데 실종 후에 이 여자애가 어디로 갔는데 추적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감시를 뚫은 거지. 연락이 안 돼. 추적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집을 나와서 1시간 조금 남짓한 시간에 자취가 사라진 거예요. 알바에 갔다 올게요 라고 출발을 했고 그 가게에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아르바이트 가게를 지나서 쇼핑센터 이쪽에 있는 이 쇼핑센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지. 화장품 가게에 막 15분 이상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CCTV로 찍혔고, 알바의 건물주가, 그러니까 알바의 그 점장, 이 그 빵집 본점, 그 점장이랑도 연락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점장 얘기일 뿐이고, 그리고 그 점장 건물, 알바의 건물주, 그 건물주가 갖고 있던 이 빵가게 점장이면서 그 건물주였는지 뭔지 모르겠어. 이 남자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봐. 그래서 그 빵가게 알바의 점장이 갖고 있던 그 건물 안에 빈 방이 하나 있었대. 그런데 그 경찰이 몰랐대. 이 남자의 자택은 조사했지만 그 빈 건물 전체까지는 조사를 안 했나봐.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해서 건물에는 빈 방도 있었다고 했는데 경찰이 그것까지는 몰랐대요. 결국에 막 여러 가지 의문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 소녀는 사라진 거야. 핸드폰 추적도 안 되고 이상한 짓만 했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한 잔뜩 해놓고 남자친구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행방은 표현해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소녀는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있잖아요. 이 CCTV에 찍혔던 이 사진. 홋카이도 신문 2006년 2월 28일 조간에 홋카이도 경찰, 그러니까 무로란 경찰서가 실종 직전에 이 아사미짱이 찍힌 이 사진을 공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진을 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사진이 그 실종 사건 5년 뒤에 밝혀져요. 그 경찰이 실종 사건이 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CCTV 사진을 푼 거야. 그때는 이 CCTV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어.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진을 푼 거야. 그래서 경찰 초기에 왜 이딴 식으로 조사를 했냐, 왜 이딴 식으로 했냐라고 해가지고 그 무로란 경찰서 초기 조사? 했던 그런 행동들이 겁나 욕을 많이 먹어요. 아니, 실종자나 유괴사건 수사에 더 빠른 단계에서 이 영상을 공개를 했어야지. 왜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왜 이걸 공개하시는 겁니까? 라고 막 했는데, 맞잖아. 이 CCTV 정보를 그때 풀었다면 여러 가지 유력한 정보가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 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제야 처음 이 사진을 공개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설명과 책임도 지지 않았대. 유중일님께서 돈 받았지라고 하시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이 그 빵집의 점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점장 겸 사장 같아. 그러니까 종업원이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이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 돈을 먹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그 사람들만 알겠지.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 저 사진.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게 여러분, 실종 전에는 막 시간 단위로 굉장히 정확하게 이 소녀의 움직였던 뭐라 그러지? 행적을 알 수 있었어. 1시 46분, 1시 42분에 이 사람이 교제했던 남자와 전화통화했던 거, 46분에 한 번 통화했던 거, 오후 1시에 어디 세정거장 지나서 도착했고, 12시 53분, 12시 25분에 편의점 들렸고, 53분에 그 버스 정장을 지나쳤고,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 몇 분, 요런 단위로 이 소녀의 행적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어. 추적할 수 있었는데,
실종 후, 나 갑자기 소름 쫙 끼치지 왜? 이 여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한 걸 마지막으로 그 실종 후의 발걸음, 이 소녀의 행적이요, 전혀 알 수 없대요. 전혀. 핸드폰 추적도 안 돼. CCTV도 찍히지 않았어. 그 많은 번화가에서 이 소녀의 행적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녀는요, 언제나 밝고 착하고 막 예쁘고 인기도 많았고 이런 소녀였대. 근데 이 소녀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소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 소녀를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중간중간 통역해 드릴게요. 昨日浅見さんの姿がないまま3学期の終業式を迎えた。大変、明るい元気なお子さんでしたし 밝고 건강했던 그런 소녀였대요. 成績面でも上位のグループに入るお子さんです。無断で家を出 성적적으로도 굉장히 상위권을 유지했던 소녀였고, るあるいは帰りが遅くなるっていうタイプのお子さん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ので 그리고 밤늦게 집에 가고 이랬던 뭐 그런 약속을 그러니까 어기고 이랬던 그런 소녀가 아니었대. 大変質の極みという状況を感じております。中学校時代から美人で明るいこと同級生らにも人気があったという。 중학교 때부터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고 굉장히 밝았었던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소녀였대요. 可愛いっていうか人気あるって 예쁘고 인기가 많았대. 礼儀正しいし、可愛いってみんな誰もが口を揃えていますよね。 예의도 굉장히 발랐고 가와이 때 뭔가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했었대. 네. そんな人気者の彼女ゆえ最近ストーカー的行為に悩んでいる。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고 모든 사람들 칭찬을 받았던 이 소녀가 어떤 한 스토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대요. だという。可愛い子なんで付きまとわれてるとか言い寄られて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 그러니까 굉장히 예뻐가지고 약간 뭐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한다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대. 야바이. 또 키또 것도가 야바이가 뭐냐면 위험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좀 위험한가 모르겠어, 그냥 괴롭힘을 당했다고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아. 스토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토커라고 되어 있어. 스토커. アルバイト先でも彼女の PHS にいたずらメールや電話がかかることがあり、 이 여자애가 이 소녀가 알바했던 장소인데 여기서도 일할 때도 핸드폰으로 계속 약간 이 여자를 괴롭히는 문자나 메일이나 전화가 왔었대요. 自宅周辺にも不審者が出没するということで、 이 소녀가 살고 있던 집이야. アルバイトは早番勤務についていたという。知らない番号は出ないようにしてるっていう話は聞いて、なんでっていう話聞いたらなんかいたずら電話多いからっていう話は聞きましたけど。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막 이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꾸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고 그랬대. 이 남자한테. 모르는 번호는 왜 안 받아? 그랬더니 요즘에 자꾸 이상한 전화랑 메일이 와가지고 그냥 모르는 전화 안 받아요 라고 그랬었대요. まだ16歳の娘の突然の失踪に浅見さんの家族は 갑자기 16살이 된 딸을 잃은 이 소녀의 가족들은 状況も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は
時こうどこか遠くへ行かれちゃ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も今まではないんです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여자 기자가 혹시 여사미상이 혹시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나이데스. 그런 적 없대요. 公開捜査から今日でちょうど1週間。失踪当日の 이 당시 방송했던 게 실종돼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나 봐요. 彼女の服装はご覧の通り。現在北海道警察では彼女に関する情報を広く求めている。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여자 그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지금 이 홋카이도 경찰서에서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이 소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소에 스토커나 어떤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전화나 메일이 많았었대.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소녀가 스토커나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소녀가 좀 이상해. 위험한 것 같아. 자꾸 나한테 이상한 메일이 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전화가 오는데 소녀가 안 받아가지고 왜 안 받냐고 물어봤더니 저 이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요. 아까 그 남자 있지.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말하길 왜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 자꾸 이상한 메일이랑 괴롭히는 전화가 와서 라고 말을 했었대요. 이상한 일이 계속 반복됐던 이 소녀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녀가 실종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버려. 지금도 이 소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대요. 여기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0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의 20년이 조금 안 된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지금 이 고등학교 때 모습이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때 얼굴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잖아. 근데 이 소녀는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고 왜 이렇게 화장품 가게 주위를 둘러대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과연 1시에 커피 강습을 받으러 간다고 전화한 게 맞는 걸까? 과연 그 전화가 커피 강습을 받으러 간다는 전화였을까?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소녀는 그 어디에서도 찍히지 않았어. 추적이 불가능해. 추적할 수가 없어. 그냥 갑자기 이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사라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너무 예쁘고 공부도 잘했고 예의도 바르고 인기도 많았던 이 소녀가 갑자기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실종 사건, 사라진 그녀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꼭 일로 연락주세요. 난 이거 진짜 실종 사건 너무 마음 아파. 진짜 너무 마음 아파.